혹시 출석부에 체크 안 하신 쌤들 그 오후도 따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출석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선생님들 점심 드시는 동안에 에어컨 때문에 아래층에 내려갔었는데 에어컨 전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출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저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이제 뒷문 좀 열고 앞문 좀 열고 창문 활짝 열고 할게요. 예. 다행히 다음 주 연수 아닌 게 어딥니까? 다음 주 연수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일단 아직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 아까 클로바 노트 말씀드렸었어요. 그 녹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연수 중에 제가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녹음한 녹취록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녹음을 종료하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글씨 잘 보이시나요? 예,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연휴 토요일에 어인일로 여기까지 다들 오신 거 괜찮죠? 이 정도 받아쓰기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게 음성 파일 다운로드 하면 음성 파일까지도 다운 가능하니까요. 성능이 매우 괜찮다. PPT 이런 단어도 인식하고요. 이 친구 나중에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왼쪽 아래지 여기 서비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설정 누르시면 나중에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 설정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자주 쓰는 단어, 인식 언어, 한국어로 할 거다 이런 거 설정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애들이랑 상담하는 입시 상담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입시 상담하느라 여러 가지 기록을 좀 남겼는데 제가 이걸 그냥 쓰니까 입시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있죠. 그걸 줄여서 학종이라 부르는데 얘가 학종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이 있잖아요. 색종이 조그마한 거. 제가 학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얘가 자꾸 학종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제 학종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학종이가 아니고 학종이라 말했구나. 예,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뭐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 작성해 주시면 이용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수업하는 동안에 제가 선생님들께 뭐 그런 걸 말씀드렸었죠. 뭐 스마트 액자 아십니까? 요즘은 액자도 스마트해져서 디지털 정보를 액자에 업로드하면 그 액자에 디지털 정보가 계속 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효도하기가 참 좋아진 시절이라서 제 손녀가 아니죠. 저의 딸 사진을 어머님, 아버님한테 카톡으로 매번 보내드리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카톡이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어머님, 아버님 집에 이걸 하나 놔드렸어요. 보일러 대신에 이걸 놔드렸습니다. 10만 9천 원이니까 사이즈가 지금 A4, 요 핸드폰 사이즈로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냥 진짜 낙낙한 사진 정도 액자인데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액자 치고 비싸죠. 비싼데 여기에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이제 이걸 걸어두고 내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넘겨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휴대폰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집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거창에 있는 이 액자에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은 핸드폰 또 뒤져서 찾아보실 필요도 없고 보시고 싶으시면 그러시면 되지만 액자를 걸어놓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학교 복도에 하나씩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 빅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거 큰 사이즈는 값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사실 전자칠판 하나 1,000만 원인데 이거 2배 받자 20이면 20만 원이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전자칠판 하나 빼고 뭐 아이들 많이 오는 현관이라던가 혹시 가로수길에 가면 컵넛이라는 커피집이 있는데 아십니까? 컵넛이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스마트 액자라고 이 지금 빔 프로젝트 이 화면만한 스마트 액자를 걸어놨어요. 거기 시즌만 되면은 시즌별로 그 스마트 액자에다가 사진을 막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요소도 있거니와 아이들한테 매번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번 주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 통해서 말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많이 보이는 장소에 이렇게 매번 하는 것도 또 체육대회 끝나고 체육대회 사진들 전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활용 방면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제 이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의견을 하더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또 좋잖아요. 또 학부모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 학교는 스마트 액자 쓰네 이러면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고 왜 어떻게 액자 같은데 영상이 뜨냐고. 이게 뭐냐면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그러시면 좋겠다. 예. 예. 아니면 교실에 하나씩 한다던가 아니면 뭐 체육대회 끝나고 소풍 끝나고 애들끼리 찍은 사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GPT한테 시키면 금방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큰 거는 요즘 큰 건 한 비쌉니다. 큰 건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칠판 하나 할 정도면은 학교에 한 100개는 넣으니까요. 예. 좀 위험한가요? 예. 이어서 해볼 건데요. 지금 슬라이드 155번까지 했거든요. 421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 아니고 야, 좋다. 배울 게 많이 남았다. 아싸 좋다.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는 이거 다 돈 주고 배운 겁니다. 강의도 듣고 돈 주고 들어보고 제가 이게 월 결제하면서 제가 직접 해보고 되는 거는 남기고 안 되는 거 골라낸 거거든요. 그래서 많다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압축시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한 가지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아까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저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게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얘가 봐봐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제 얼굴을 따라서 얘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도 움직이고 올라가도 알아서 따라 움직이고 얘가 AI 기능이 있어서 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제 얼굴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있는 뒤쪽만 나오니까 학생 노출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 브이로그라고 유튜브에 치면 왠지 모르겠는데 초중등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세요. 이게 그런 거 수업 시간에 이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들끼리 기록을 남긴다거나 그런 거 이용하실 때 이런 AI 카메라 기기 이것도 가격이 한 12만 원? 이건 구형입니다. 구형이라서 중고로 사시면 더 싸요. 한번 사놓으시면 여러모로 쓸 일이 있으니까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잖아요. 뭐 공개 수업 날이나 수업 나누는 날 그런 날에 딱 꺼내놓으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애가 막 따라가는 알아서 저를 따라다니거든요. 졸졸 따라다녀요. 그래서 인식 잘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임용시험을 3번을 떨어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2차 시험에서만 3번을 떨어졌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저는 되게 입시 중심적이고 그런 수업을 많이 듣고 했던 터라 아마 거기 가서도 그런 느낌이 났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기기가 그때 있었더라면 이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GPT한테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 해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던 시절에는 막 21살, 22살 된 애들 또이또이끼리 모여가지고 교사생활 하나도 안 해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막 스터디한다고 막 피드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합격, 불합격이
중요한 그런 일에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애들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한다던가 어디 발표대회 나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있을 때 선생님 개개인이 피드백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과학 발표하는데 피드백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거 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면 됩니다. 비공개로 올려놓고 그 유튜브 링크를 GPT한테 줘놓고 지금 무슨 주제로 과학탐구대회 발표하는 영상이다. 내용이랑 스크립트 짜서 뭐 분석해주고 피드백해줘.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하면 지가 다 해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400개 남았지만 한 200장 넘어가면 뭐야 했던 거네. 계속 똑같은 능력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수업에 얼마나 변화를 줄 의사가 있으신지에 따라서 이 AI를 활용하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기운 내서 시작해 볼게요. 행사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안전사고가 왜 발생하느냐, 내가 그게 중요한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제가 챙겼겠죠. 근데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다, 이런 것도 이럴 수도 있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기획한 다음에 아까 창현마을 연계 프로젝트 다음 얘기입니다. 이런 거 기획한 다음에 처음 해보는 행사니까 안전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예상되는 안전사고 요인들을 최대한 자세히 파악해주면서 쫙 뽑아줍니다. 근데 이걸 다 검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사인 받는 거 담당자, 조치사항 확인 이렇게 다 표 형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특히 요즘은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고 활동을 밖에서 많이 하는 교육 분위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가 되게 중요해진 때인데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아까도 인용 얘기 드렸지만 수업 인트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와가지고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수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재밌게 인트로를 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거지. 야, 얘들아, 미적분은 재밌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어요. 비슷하게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중학교 3학년의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음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과학이고 지구온난화고 중학교 3학년이고 수업 목표는 이거고 배경 지식을 제공해달라. 그럼 얘가 도입 질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하면서 도입에 이런 질문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어컨 튼다, 10월인데 반팔 입고 있는 친구. 중학생들 이런 친구도 많잖아요. 10월인데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들. 그런 얘기하면서 맞네, 저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 라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야, 다른 걸로 해줘 바꿔. 아니면은 야, 우리 반은 남학생들이 엄청 많아. 남학생들 밖에 없어. 그럼 거기에 맞는 뭐 주제로 좀 추천해 줄래? 뭐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해줍니다. 배경 지식 제공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자료도 짜줍니다. 그럼 이제 오픈하는 질문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는 쓰레기 중 음식물 낭비 같은 것도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번 수업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이런 거에 맞는 수업 목표 질문을 좀 다시 만들어줘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봐줄수록 디테일한 정보들을 줍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런 정보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괜찮은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번 수업에서 이번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세련된 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파 만들기. 저는 이걸 좀 자주 활용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판서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이미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저도 그런 수업을 안 받고 살아봐가지고 어떤 자료를 어떤 사파를 만들어주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또 그림 솜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했던 지구과학이죠. 이 수업에 삽입되는 학생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미지 학습 자료를 3가지 추천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지가 이런 거 추천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한 거예요. 온실가스 작용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이라던가 평균 기온 상승 추이 그래프라던가 기후변화로 인한 실제 현상 비교 이미지,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GPT가 대답한 겁니다. 제 스파크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구 위에 유리돔처럼 온실가스가 둘러져서 열을 가두는 모습, 요거 사포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교과서 자료도 있지만요. 2080년 미래 서울 상상도, 저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뭐 VR을 끼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1번, 3번 사파를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줍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한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자료는 0.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어를 직접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서 영어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거의 99% 오타도 없이 잘 만들어줘요. 이거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미리 캠퍼스 들어가셔서 약간의 수정 작업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림길에 서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다.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일 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른 반에서도 막 쓸 수 있고 내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이거. 이거는 제가 한국어 오타도 하나도 안 나서 그냥 바로 가져온 거거든요. 요 정도로 이제 오프닝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파 만들기. 제가 아까 고등학교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 넘어가면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입시 중심의 자료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글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대충 알고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BS도 50% 반영된다고 할 때 EBS 교재들을 미리 읽어보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배경 지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걸 읽어보기 전에 또는 읽기 능력을 아직 기르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영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소개를 해줄까? 이미지만 한 게 없죠. 사파만 한 게 없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EBS 들어가면 기출문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스크린샷 한 거예요. 스크린샷 여기서 긁어가지고 바로 업로드 한 다음에 첨부 파일에 있는 영어 지문 해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 영어 지문 내용을 분석해주고 학생들의 지문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3가지 추천해줘. 자, 여기서 잠깐 이 AI는요 지금 제가 올려준 요 사진을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글자라고 알고 있는, 우리는 눈이 보니까 저게 글자구나 알지만 GPT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저걸 보면 그냥 이미지로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미지는 영어 지문 해설이구나 라고 제가 일부러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 뻘짓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는 이 사진은 영어 지문 사진이야, 영어 지문이야, 너 읽어놔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주제를 다 가져와서 읽어보고 주제 요약도 해줍니다. 사파 그려줘 하면 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사파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얘들아 오늘 얘 반대로 하는 거죠. 수업 때는 이미지를 주고, 자, 이 사파가 어떤 내용일 것 같아? Who should shape the future of AI? 저 한 문장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숨치려면. 저거 해석 못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누가 AI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가? 왼쪽은 어떤 사람이고 오른쪽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지문 내용이 그거거든요. 답이 5번이에요. AI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관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워밍업을 하고 읽으면 그냥 잘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얻고. 저도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 수학 선생님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계세요?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든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자, 미적분 수업할 때 중요한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미적분을 서로 개발했다고 싸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로 이제 도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AI
GPT 니한테 맡겨도 괜찮은데 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치고받고 싸우는 사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글에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럼 만들어야죠. 이미지 그리기 누르고 첨부한 사진의 두 격투기 선수 얼굴에 첨부한 라이프니츠 뉴턴의 얼굴을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해줘. 그러니까 그림을 3장 올린 거예요. 요 사진 구글에 격투기 사진 라이프니츠 뉴턴 검색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 합성해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T가 아무 사진을 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 포함된 사진을 절대 건들지 않아요. 얘가 아동 캐릭터, 아동 사진 아무것도 안 건듭니다. 이거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 게다가 실존 인물, 아까 공유 맞나요? 공유도 그렇죠. 실존 인물에 대한 합성은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만들고 싶은데.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뉴턴과 라프니츠 얼굴을 넣지 말고 뉴턴의 헤어스타일과 얼굴 생김새가 닮은 사람, 라이프니츠 헤어스타일과 얼굴 생김새가 닮은 사람을 해줘. 그럼 애들이 뭐 뉴턴인지 라이프니츠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라고 말해주니까 알겠지. 아, 그것도 안 된대요. 왜냐면 역상 인물의 외형적 특징을 해서 안 된대요. 그럼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돌아가자. 라이프니츠 뉴턴의 생김새를 네가 묘사해봐. 그럼 묘사를 다 해줘요. 이렇게 나이는 몇 살이고요, 피부색은 어떻고요, 이들의 외형을 바탕으로 장면에 두 인물을 삽입해줘. 그러니까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닮은 사람 삽입해줘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야 돼.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는 생김새가 어때? 그러면 그 생김새를 가진 사람 두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줘. 그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Circulus Title Defense 뉴턴, 라이프니츠 이렇게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애들한테 괜찮은 사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림 상담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어요. 얘가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사람이 손으로 그린 이미지를 카메라로 찍어서 만든 이런 되게 초잡한 사진도 인식이 가능해요. 제가 이것도 구글에 초등학생이 그린 지구온난화 그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 이 우리나라가 있고 열기가 있어가지고 열기가 북극으로 가면 북극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수단 과정을 그린 것 같잖아요. 이걸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내가 교사라면 이걸 받아서 잘했어, 이후로 이걸 수업 시간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스케치를 그려봤어. 이 그림을 컬러감 있는 사파로 제작해줘 하면 이렇게 제작해줍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줘요. 물론 없던 글도 얘가 씁니다. 이렇게 집에 잠겨 100년 후이 이렇게. 그렇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그린 그림으로 선생님이 수업 자료로 쓰시네. 애들도 이제 알게 되고. 요거를 그림은 유지하고 그림 속에서 글자만 지워줘야 되면 이렇게 글자 지워줍니다. 차라리 글자가 없는 게 미리 캔버스에서 수정하기 편하시겠죠. 또는 글자 없는 상태에서 얘들아 이건 뭘까? 이건 뭘 그리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 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좀 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은 분들이 있죠. 너무 고정된 이미지라기보다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고 싶으실 때는 젠스파크 이용하시는 게 짱입니다. GPT는 영상 생성이 잘 안 되고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내가 글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젠스파크가 짱입니다. 그냥 젠스파크에다가 이미지 올려주시고 이걸 이러한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바다의 파도가 찰랑이고 화살표가 동적인 리듬을 가지고 살짝 움직이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느낌. 저는 바랬어요. 시간과 크레딧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시켜 했거든요. 만들어줬어요. 제가 요거 화면 한번 켜볼게요. 어떤 걸로 만들어 놨는지. 엄청 얘가 요란 떨죠. 요란을 떨어요. 근데 가만 보면 제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파도가 찰랑이고 화살표가 동적인 리듬을 가지고 살짝살짝 움직이면 좋겠어. 동적이고 살짝살짝 움직이죠. 근데 내가 바라는 그런 한쪽에 살짝살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말해줘야죠. 아,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임 속도를 한 0.5배, 0.3배로 줄여줘. 움직이는 속도를 몇 배로 줄여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크레딧을 사용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Fixverse라고 영상을 만드는 AI가 있습니다. 이 AI한테 제스파크가 시킨 거예요. 이 제스파크가 판단하기로는 아, 이런 이미지를 이런 영상으로 만들면 얘한테 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지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한 2번, 3번 트라이 하셔야 된다고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문 수준 조정. 사실 저는 수학 교육과라서 저는 수학을 하기 때문에 수학 예시를 많이 가져오고 싶었지만 AI 특성상 아까 말했어요. 언어를 입력하면 언어를 뱉어내는 게 AI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은 과목 또는 언어로 많은 걸 해야 하는 과목인 경우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문 수준 조정인데요. 수능에 이런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중학교 수업에서 할 수는 없죠. 근데 수능에서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지문이라면, 중요한 주제라면, 그러면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이걸 작문을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있는 이거랑 관련된 지문을 찾아서 단어나 문장 구조를 중학생한테 맞게 일일이 바꾸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얘한테 시키면 돼요. 나는 일반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야. 첨부한 문제, 출처도 알려줬어요. 학생 수준에 맞도록 조정해서 지대하고 싶어. 수준을 조정할 방향과 방안을 알려줘. 그러면은 어휘 수준 내려야 되고요. 문장 구조 이런 식으로 단순화하셔야 되고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보충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 형성평가 템플릿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만들어 줍니다. 단원명, 주제, 수업 자료, 목표, 지문도 쉬운 버전, 형성평가 문제 다 만들어 주고요. 물론 이제 사지선다지만 오지선다로 만들고 싶으시면 오지선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죠. 하고 자, 이제 같은 형성평가 워크시트를 유지하되 지문 읽기를 3가지 버전 쉬운 중간 상급으로 제시해줘. 그래서 내가 보고 애들 수준 봤을 때 야, 1반은 상급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중간 수준을 주고 야, 3반은 좀 잘하니까 좀 어려운 문장을 주는 거죠. 자, 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볼게요. AI is a strong technology. 첫 문장만 읽을게요. AI는 강한 기술입니다. 힘이 강한 기술입니다. 중간 버전 갈게요. AI is a powerful tool. 조금 더 수준 높... 혹시 영어 선생님 계신가요? 영어 선생님 안 계세요? 아싸. 자, 마지막 AI is powerful and can bring big changes to society. 이게 어려운 버전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준 조정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게다가 얘가 좋은 게 뭐예요? 오탈자가 없습니다. 띄어쓰기 오탈자가 없어요. 선생님들 맨날 시험 문제 만들면 저도 그렇죠. 강 얘들아 3번 문제 봐봐. 이제 오탈자 좀 있거든. 오탈자 고친다.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죠. 특히 국어 선생님이나 어떤 한글로 된 문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 맞춤법 되게 어렵잖아요. 띄어쓰기도 어렵고 그거를 부산대에서 만든 그 맞춤법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거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긁어가지고 GPT한테 딱 주고 이거 맞춤법 오탈자 고쳐줘. 현대 한국어 버전으로 고쳐줘. 하면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띄어쓰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붙여줍니다. 완전 꿀팁인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입시철 되면은 생기부 검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하죠.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그거를. 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한글 파일과 PDF로 제작해줘 하면 얘가 HWP, 한글 파일은 제작을 못합니다. 대신 워드로 만들어줘요. 그 워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워드 파일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던가 선생님 스타일에 맞는 시트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 이것도 PDF로 저장이 가능하죠. 워드도. 그렇게 자료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저장해 두셨다가 애들 시험 기간이라든가 그럴 때 얘들아 선생님이 올린 자료 여기 다 있지? 없는 사람 여기 뭐 어디 선생님 업로드 해놨으니까 리로스쿨 이런데 업로드 해놨으니까 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기획하실 필요 없고 선생님이 검수는 하셔야겠죠. 아, 이게 진짜 애들 수준이 맞나? 검수는 해보실 필요 있겠지만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제가 애들한테 특히 애들한테 다방면의 어떤 지식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철학 분야라든가 인문학 분야라든가 뭐 디테일한 분야로 들어가면 아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을 GPT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요. 또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해서 우리 과학 기술에 대한 최신 과학 기술 또는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뉴 필로소퍼라고 바다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 철학, 인문학 관련한 기사들을 올려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보시고 이거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 아세요? 호모사피엔스가 선크림을 발랐답니다. 하도 밖에 수렵 채집하랴 사냥하랴 밖에 나다녀야 되는데 얼굴이 뜨거우니까 진흙을 이렇게 발랐대요. 진흙을 이렇게 펴서 발랐대요. 그런 기사예요. 그 기사도 링크만 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실 필요 없고요. 링크만 딱 주시고 링크의 기사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줘 하면 이 기사는 사이언스 타임즈에 있는 기사고요. 몇날 며칠에 나온 기사고요. 주제는 약 41,000년 전 발생할 라샹 사건이라는 지자기 역전 현상과 그에 따른 생존 전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고 요약도 다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기사에 실험 관측 결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읽기가 힘들어. 거기에 있는 주요한 실험 관측 결과를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죠? 이걸 가지고 지구과학 수업에 활용하고 싶은데 형성평가 템플릿을 만들어줘 라고 또 이제 돌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적절한 학습 자료로 만들어줘, 아니면은 이거랑 관련된 영어 지문을 만들어줘, 국어 비문학 지문을 만들어줘. 다양하게 생성하는 거죠. 졸리시면 안 됩니다. 졸리면 안 돼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지금 2시간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식사하시고 오니까 졸리죠. 네, 저도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제가 지금 10달째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통잠을 잔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통잠 주무시는 분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가 애를 항상 케어하거든요. 제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제가 먼저 깨기도 하고 제가 애를 케어를 해요. 저희 집에서 통잠 자는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고 제가 이제 걱정이 제가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게 지금 1년째가 되니까 어느 순간 머리에 안개가 낀 것 마냥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이거 언제쯤 괜찮아지나요? 애가 언제쯤,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애가 깼을 때 다시 스스로 잘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깼네? 다시 잤으면 좋겠거든요. 언제쯤 가능한가요? 혹시 키워보신 분들 없어요? 애들마다 달라요. 어떠셨어요? 본인의 경우에는. 참 언제쯤 희망이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도일 지나면요? 2달 남았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기마다 다르대요. 똑같아요. 도일 전후인데 애기마다 다르다. 참. 예. 자, 예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다양한 예시를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술과정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가르칠 때 제일 어떤 예시라든가 그런 걸 들어주기 힘든 과목이, 주제가 뭐냐? 단원이 뭐냐? 했더니만 생애 주기. 이런 거래요. 왜냐면 애들은 지금 14살, 15살인데 생애 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20대를 겪어봤어, 30대를 겪어봤어. 어머님, 아버님도 나이가 많아봤자 자녀가 중학생이면 많아야 50대이시잖아요. 그럼 60대, 70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역사 얘기만 갖고, 옛날 얘기 갖고. 그래서 아무리 비유를 들어주고 싶어도 문제는 제 아내 본인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40대, 50대는 이런 거고 50대, 60대는 이런 게 있고 60대, 70대는 이런 게 있고 말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예시가 막 기깔난 예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재밌는 예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기술과정이고 생애 주기 가르칠 거고 중학교 2학년이고 중간 정도 수준이고 어떤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운동 감각적이고 혼합형으로 다양한 학습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유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학생들은 20대, 30대, 40대 등 청년기와 노년기의 인생에 대한 긴 시각과 경험을 아직 갖지 못했거니와 미숙한 상황이다. 20대 이후의 생애 리듬과 설계에 대해서 10대 학생이 체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예시를 구상해달라. 했더니만 인생은 영화 한 편이에요. 이런 재미없는 모바일 게임의 게임 스테이지 같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야, 너무 재미가 없어. 적당한 유머 감각을 갖춰서 좀 알려줘 봐봐. 좀 너무 딱딱하잖아. 인생 라면 끓이기랑 같다. 타임이 중요하다. 아니면 인생 캐릭터 키우기 게임이다. 능력치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나이 때 쌓아야 되는 능력치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쌓아야 되는 능력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왜냐면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하고 안 하거든요.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십니까? 저는 인생에서 그걸 3번 해봤어요. 제가 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안 해요. 잘 못하는데 초심자는 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학교에서 체육 그 선생님들 막 배우고 하고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안 해요. 잘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지잖아요. 막 나한테 공 날라오면 막 내가 구멍이 되고.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질 일이 없잖아요. 안 하면 안 지는데 하면 지니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유머 감각을 갖추고 대신 학생들이 익히 알만하고 좋아할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의 사례를 활용해서 비유를 들어줘.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지금 2는 청소년기죠. 그런 얘기를 그 안에 보면 엄마 아빠의 감정이들도 나오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제가 아내한테 인사이드 아웃 괜찮은 것 같은데 하니까 요새 애들은 인사이드 아웃을 학교에서 한 10번은 보고 온대요. 그래서 딱 틀어주면 재미가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짱구 좋아하거든요. 짱구 가족을 보면 생애 주기가 보인대요. 짱아, 유아기, 짱구, 아동기, 엄마, 북미선 씨죠. 청년기, 후반, 중년기, 육아 살림의 중심, 아빠, 중년기, 회사 다니고 생계 책임짐, 할아버지, 짱구 내친가, 노년기, 은퇴 후의 여유였다. 저는 짱구를 한 번도 이런 관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기에 가족의 어떤 생애 주기가 들었다 이런 관점을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요즘 아세요? 요즘 애들이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걸 다시 보더라고요. 옛날 시트콤이 재밌다. 또 요즘에 시트콤이 없으니까 하이킥 시리즈를 보면서 이런 생애 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요걸 제일 좋아했어요. 하이킥. 그 다음이 짱구. 왜냐면 짱구는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부적합한 장면도 많기 때문에 보고 따라하면 위험하거나 좀 이상한 장면도 많기 때문에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내 취향은 아닌데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얘한테 이런 쪽으로 생각해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시가 너무 동양적인 예시가 많죠. 뭐 인도라던가 뭐 중남아라던가 그런 쪽 예시도 좀 들어주라고 아니면 우리 반 교실에 다문화 친구들이 많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예시를 좀 찾아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뭔가를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학습 확인.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수학습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걸 수업할 건데 애들한테 뭘 미리 확인해 봐야 될까? 사실 저는 수학 선생님이라서 중학교에서 배워서 올라오는 내용이 연계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확인해야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서 요거는 저는 자주 씁니다. 나 오늘 이거 수업할 건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때 학습해야 될 내용을 미리 좀 알려줘. 어떤 걸 내가 확인해 봐야 될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동지로 만들어줘. 애들한테 수업 본 수업 들어가기 한 10분 전에 요거 확인해보고 지도도 머리 좀 돌려보고 들어갈 수 있게 요거 활동지도 제작해줘. 그러면 워밍업 활동지 구성 막 해줍니다. OX 퀴즈도 만들어주고요. 뭐 주관식도 만들어주고요. 너무 많으면 그 중에 골라내시면 되죠. 그래서 워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애들한테 워드 파일 나눠주고 아니면은 리로스크를 올려서 QR코드 띄워주고 야 태블릿 있으면 다운받아 지금 태블릿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5개념 5개념 또 마찬가지다. 선수학습 확인할 때 애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도 미리 확인해야겠거니와 애들 잘못 알고 있는지 지들도 모르는 개념들 있죠. 그걸 5개념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거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예상 질문 보고 들어가시고요. 애들이 갖기 쉬운 5개념. 수요와 수요량은 같은 것이다. 이게 5개념이래요. 아셨어요? 수요랑 수요량은 다른 거랍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 가격이 내려가면 무조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나 공기 같은 공공재들은 그런 게 없다고 알려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수요의 증가는 가격의 증가다. 이건 5개념이다. 애들한테 미리 OX 퀴즈로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죠. 질문 카드 만들어줘 하면 질문 카드 만들어줍니다. 애들이랑 뭐 협동학습 할 때 이런 질문 카드에 대해서 뭐 주고 활동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사실 제가 제일 자주 활용하는 겁니다. 제 아내의 막내 동생이 현재 고3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의 공부를 제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기숙학교에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쳤어요. 3월 모의고사 치고 제가 자료를 다 보내라. 네가 푼 거 다 사진 찍어서 다 보내라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피드백도 AI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거. 이것도 기출문제 그냥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BS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니면 PDF 그냥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 제가 그냥 예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져온 거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푼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만들고 싶다. 근데 오답노트 애들한테 만들라 그러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답이 너무 많다. 오답이 너무 많아서 노트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책이고 출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얘네들이 오답노트를 하랬더니 이 문제를 적거나 스크랩을 하고 그 밑에 보기 쓴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오답노트를 하랬더니 답지에 적혀있는 해설을 그대로 적는 거죠. 오답노트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 오답을 왜 오답이라 생각했고 이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계획을 세우는 게 오답노트거든요. 나는 이걸 오답으로 했다고 기록한 게 오답노트가 아니잖아요. 오답을 쌓아두는 게 오답노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집에 가면 많으니까 이미 오답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 22번부터 26번까지 문제 및 보기와 지문 작품에 대한 분석 우선 자세히 해봐봐. 네, 앞으로 질문할 거야. 네, 일단 이거 읽어봐봐. 하면 지가 알아서 이 페이지를 읽어요. 이 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정식의 축산별곡 어딨냐? 그러니까 안 보시죠? 정식의 축산별곡이거든요. 축산별곡 내용이고 유형은 가사고 문문치문화 이거 주제는 이거고 나 지문은 윤기의 명성에 대하여고 22번은 선택지 뭐뭐뭐가 있고 정답은 뭐뭐뭐가 있고 23번은 뭐뭐뭐고 다 요약을 해놔요. 그러면 애들은 이게 오답노트인지 알아요. 이게 오답노트 아니죠. 야, 나는 26번에 답은 5번이나 체크했어. 5번이 답인 것 같았거든? 근데 5번이 답이 아닌 확실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알려줘. 그리고 어떤 개념을 보관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줘. 라고 하면 오답인 이유 다 나의 해석 틀리고 어쩌고 어떤 개념을 공부하면 좋을까? 너는 지금 지향점과 성찰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지향점이란 거는 예를 들면 과거에 꼭 극지하고 말겠다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얘는 지향점이야. 성찰이란 건 저런 문장인 거야. 이런 학습 키워드를 가지고 오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강하기 학습 자료도 만들어줄래? 그럼 뭘 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돼? 네가 만들어줘. 하면 다 만들어줘요. 자기 성찰의 기본 개념, 정의, 키워드. 자기 성찰에 대한 키워드.
대표 표현 나를 되돌아보니 더 노력해야겠다. 이거 다 만들어줍니다. 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성찰이나 목표 지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지문들 예시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애전량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라 할까요? 애들이 좋게 말하면은 애들이 선생님들한테 목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뭘 틀렸어, 왜 틀렸을까 알아주고 이거를 공부하기 위한 학습 자료 만들어줘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니까요. 물론 이거를 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오답 노트 내가 다 만들어줄게 해서 자료를 막 보내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만약에 제 딸이 18살이다. 그러면 이걸 다 만들어줄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이거 보면서 공부하라고. 그럼 국어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거든요. 국어학원 다니면 이걸 배워오잖아요. 국어학원 가면 이걸 배워오니까 제가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책 보시면 참 좋고요. 온라인 강의 영상도 추천해 줍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과정을 정확히 반복해서 다른 노트도 만들어줘 하면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답이 너무 많으면 오답 노트가 힘들다고. 그래서 저는 그 제 처제한테 뭐라 그러냐면 문제 틀린 거 다 말해봐라. 문제 번호 다 말해보고 문제 뭐 찍어서 틀렸는지 다 말해라. 그래서 제가 업로드 해줘요. 지금 국어 영역에서 몇 번은 이걸 해서 틀렸고 몇 번은 이걸 해서 틀렸고 몇 번은 몇 번이나 찍어서 틀렸고 몇 번은 몇 번을 찍어서 틀렸다. 공통적으로 뭐가 문제일까? 공통적으로 부족한 개념이 뭐가 있을까? 라고 알려주면 그 오답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내가 부족한 요인들부터 잡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다 일일이 막 스크랩 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분석을 얘가 해주니까요. 제가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지금 잠도 부족해가지고 요새 또 밥 테이거 와가지고 또 밥을 안 먹습니다. 얘가 손으로 줘야 먹어요. 숟가락으로 주면 안 먹거든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먹어요. 완전 역행하고 있죠. 발달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수학도 해봤어요. 제가 수학 예시를 좀 안 가져온 것 같아서 수학도 해봤습니다. 문제 15번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입니다. 풀이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적으로 좀 풀어줄래? 그래프적으로도 좀 한번 접근해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프로 풀려면 그래프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고 그래프 그림 스케치 예시는 이렇고요. 그래프 이미지 제공해줘. 그럼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수학 선생님들 안 계시니까 그렇죠. 그 수학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지 보면 그래프가 잘 없어요. 그래프 문제가 한 개, 두 개 있을까 말까입니다. 왠지 아세요? 만들기가 힘들어요.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래프씩 넣어가지고 정확하게 똑같이 그려야 되거든요. 대충 그리면 또 대충 그렸다고 혼나기 때문에 힘든데 GPT 쓰면 이제 금방금방이다. 자, 딥리서치 기능만 소개하고 잠깐 쉴게요. 자, 딥리서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젠스파크도 딥리서치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GPT로 해볼게요. GPT에 들어가셔서 도구를 누르시면 심층 리서치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딥리서치예요. 이게 뭐냐? 그 말 그대로 원래는 얘한테 보세요. 이번에 2022 개정인가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답을 그냥 금방 빨리 찾아줍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답이 금방 나와요. 답이 진짜 금방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딥리서치를 누르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깊이 팝니다. 파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정에서 제가 보관한 채팅 들어가면 2022 교육과정 개편 영향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엄청 길고 분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하고 출처도 다 알려주고 분석도 다 해줍니다. 또 보고서 하나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 보고서도 양이 꽤나 깁니다. 긴데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총론부터 강론까지 전부 다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딥리서치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원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얘가 향후 3년간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과 변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조사해줘. 얘가 물어봅니다. 근데 형식은 어떻게 하고요? 초중고 중에 어느에 중점을 둘까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조사해줘. 수업 방식과 평가, 수업 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중심으로 조사해줘. 표를 포함해서 항목별로 변화를 좀 정리를 해줘. 하면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정도 얘가 충분히 서칭을 해서 이거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변화와 향후 방향. 이렇게. 뭐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때 이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시 정각에 바로 시작할게요.